이제 역함수를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 한 15분 동안 역함수를 설명하게 될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고 항상 뭐든지 수학은 정의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서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함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버스 펑션 혹은 리버스 펑션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인버스 펑션 혹은 리버스라고도 부르는데 인버스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인버스 펑션이라고 불러볼게요. 이제 역자라는 거 우리 역방향 할 때 그 역자를 쓰는 거거든. 역방향이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거꾸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함수다라는 건 어떤 함수를 거꾸로 돌린 함수가 될 거야. 선생님이 항상 함수 하면은 그림을 떠올려 달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이렇게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f가 있고 1, 2, 3 이렇게 있는 4, 5, 6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1은 5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4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에 대한 역함수를 생각을 해볼 거야. 좀 정확하게 워딩을 해볼게. 우리가 뭘 해보고 싶은 거냐면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에 대해서 f의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럼 말 그대로 f를 거꾸로 가는 함수가 되고 싶은 거니까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x에서 y로 가는 걸 거꾸로 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지. 이렇게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기호를 항상 통일시키는 걸 좀 수학에서 좋아하니까 우리가 역수다라고 하면 3의 역수를 3분의 1 이렇게 쓰잖아. 선생님이 미리 하나 가르친 게 있는데 우리 3의 역수를 지수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었냐면 내가 3에다가 지수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이 역수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었거든. 이게 원래 2학년 때 배우는 거긴 한데 알고 가면 좋아. 선생님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f의 역함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기호로 어떻게 표기를 할 거냐면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제곱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있진 않아. 역함수 f라고 있고 혹은 인버스 fx라고 있는데 얘는 누가 될 거냐면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가 될 거야?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될 거야. 그럼 y에서 x로 가는 함수가 된다고 쳤을 때 말 그대로 길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거든. 원래 f는 1을 5로 보내고 2를 6으로 보내고 3을 4로 보냈었잖아.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니? 4를 길을 거꾸로 갈 테니까 3으로 보내고 있을 거고 5는 1로 보내고 있을 거고 6은 2로 보내고 있을 거야. 이렇게 2로 보내고 있을 거야. 이 표현에 대한 고찰을 좀 한번 해보면 지금 이 함수에서 f는 f1을 어디로 보내고 있냐면 5로 보내고 있고 f2는 6으로 보내고 있지? 6으로 보내고 있고 f3은 4로 보내고 있잖아. 우리 역함수는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얘를 뒤집어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은 5로 가는데 5는 1로 가잖아? 누구에 의해서? f 인버스에 의해서 5는 1로 가고 있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f 인버스에 의해서 6은 2로 가고 있을 거고 요거에 의해서 f 인버스 4는 3으로 가고 있을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역함수의 정의를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요거에 의해서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역함수의 정의 너무 중요해.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싹 다 정의로만 풀다고 했잖아. 나는 모든 역함수 문제를 정의로만 풀 건데 역함수의 정의는 FA가 B이면 아까 F1이 오면 인버스는 뒤집어지지. 5가 1로 가는 거잖아. F 인버스 B는 A가 될 거야. 이게 역함수의 정의고 나는 모든 문제를 싹 다 이거 한 줄만
난 진짜 모든 문제를 이거 한 줄만 가지고 풀 거거든. 요거만 갖고 풀겠다. 네, 계속 역함수에 대한 고찰을 해봅시다. 자, 우리 f의 역함수. 어쨌든 역함수도 뭐가 붙어져 있니? 함수가 붙어져 있지. 역함수에도 함수라는 말이 붙어져 있거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역함수도 함수다. 역함수가 함수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지.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니? 함수의 조건. 모든 정의역이 화살표를 몇 개만 써야 돼? 하나만 써야 돼. 안 써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모두 하나만 써야 돼. 그럼 내가 그걸 뒤집었을 때도 함수가 되려면 뒤집은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한 놈도 빠짐없이 화살표를 한 개씩 쓰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될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조건이 함수 f가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역함수가 함수의 조건을 만족할 조건이라는 거.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게 뭐냐면 함수 f가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너무 중요한 점이야. 함수 f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함수가 될 수 있을 거야. 1대1 대응이 뭐였지? 우리 어제 배운 거냐? 따끈따끈하잖아. 어제 배워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모든 정의역이 딱 한 번에 함수값을 1대1이 돼야 되고 공역하고 치역의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우리 얘를 두 개만 딱 들어볼게. 두 개만.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쳐보자. 1도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은 3으로 가. 이렇게. 이거 함수니 아니니? 이거 함수 맞지? 함수 맞아?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생각해봐. 거꾸로 가는 함수를 만들어보라. 거꾸로 가는 함수를 만들면 1이 화살표를 몇 개 쏘게 돼? 2개 쏘게 된다고.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여러 개 만드는 애가 생기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1대1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 근데 1대1 함수는 안 되고 대응만 된다며. 1대1 함수 중에서 치역하고 공이 같은 게 1대1 대응이었잖아. 만약에 x에서 y로 가는데 이런 애가 있다고 쳐보자. 얘가 1이고 얘가 1, 2, 3이야. 자, 1이 2로 가고 2는 1로 가. 그럼 얘는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 네. 1대1 함수는 될 수 있어. 근데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생각해볼래? 거꾸로 가는 걸 생각하면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는데 3이 갈 데가 없지. 네. 이러면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또 안 되지. 없죠. 그래서 무조건 대응이어야 돼. 1대1 대응이 되어야지만 역함수도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함수가 되고 싶다라는 조건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생긴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마지막 역함수에 대한 고찰을 또 다시 비기 들어갈 거야. 역함수가 뭐였냐면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거꾸로 y에서 x로 보내는 게 역함수였거든. 우리 원래 함수에서 요 x가 뭐였냐면 정의역이었고, 요 f가 공역이자 치역이었어. 왜?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니까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되지. 공역이자 치역이었어. 얘는 정의역이었고.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y에서 x로 보낼 거니까 y가 뭘로 바뀌어야 되니? y가 화살표를 쏘는 구간이 됐으니까 역함수에서는 얘가 더 이상 공역이나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이 될 거고, x가 이제 뭐가 될 거야? 공역이자 치역이 될 거야. 얘도 이제 1대1 거꾸로 뒤집어도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 얘가 공역이자 치역이 될 거거든. 그러면 원래 x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원래 y가 공역이자 치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역할이 바뀐 거 같니? x의 역할을 y가 하고 있고 y의 역할을 x가 하고 있어. 다시 역함수에서는 역함수 F 인버스에서는 정의역의 역할을
원래 이게 누구의 역할이었냐면 x의 역할이었는데 누가 하고 있다? y가 하고 있고 공역이자 치역의 역할을 y가 하고 있었는데 역함수에서는 누가 하고 있어? x가 하고 있단 말이야. 마치 x와 y의 역할이 바뀐 거지. x와 y의 역할이 바뀌었어. 이게 어디에 쓰일 거냐면 역함수를 만드는 데 쓰일 거야.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누구와 누구의 역할이 바뀌어? x와 y의 역할이 바뀐다. 다시 x와 y의 역할이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만약에 y는 fx가 있을 때 fx에서 x와 y의 역할을 바꿀 거니까 x 대신 누구를 집어넣을 거냐면 y를 대입할 거고 y 대신 x를 대입해서 우리가 함수다라고 하면 y는 어쩌고저쩌고로 식을 써야 되니까 그걸 우리는 x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쓸까? y는 x에 대한 식이라고 쓸게. x에 대한 식 요런 꼴로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될 거야? 역함수가 될 거야. 이게 우리가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인 거지.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파생이 될 거야. 뭐가 파생이 될 거냐면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한다는 게 뭐니?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한다? 이게 뭐였어? 이게 뭐랑 똑같은 말이었어?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는 게 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또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원래 함수 y는 fx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게 역함수의 전부다. 그러니까 막 뭔가 역함수에서 뭘 해봤더니 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 야, 이거 해보니까 이것도 돼. 이것도 알아야 돼가 아니라 역함수 뒤집는 거 한번 해봤을 때 이걸 가지고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거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요거를 벗어나서 역함수 문제를 푸는 건 역함수의 성질을 제외하거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요것만 딱 진짜 잘할 수 있으면 돼. 이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들을 마구마구 풀어나가겠지. 여기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하나야. 역함수의 정의. 진짜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다 줘도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용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이렇게 y는 x에 대칭 이동해야 된다는 걸 제외하고는 모든 문제 요거 하나만 다 풀 수 있거든. 진짜 선생님이 고등학교 수능 문제조차도 역함수 문제는 요거 역함수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거만 푼단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뒤집어서 성립한다 하는 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나가 볼게. 설명했던 걸 떠올리면서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하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209번에 지금 F 중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걸 골라달라고 했거든.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하는 걸 골라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 될 거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될 거고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였다? 1대1 그렇지 대응이었다. 1대1 대응이었다. 1대1이 돼야 되고 치역하고 교역이 같아야 된다. 자 그럼 기억은 되겠니 안 되겠니? 기억은 돼야 돼. 안 돼요. 그렇지 왜 안 되지?
역함수가 되는 거네. 치 화살표를 맞지 않고 있지. 그러니까 기억은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1대1 함수니까 안 되는 거지. 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 자, 니은은 1대1 대응이 되니까 얘는 될 수 있겠지. 자, 디귿은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1대1 대응을 확인하는 방법.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죠. 빈틈이 없어야 돼. 지금 가로선을 이렇게 그으면 빈틈 없이 모두 다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지? 네.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 없다? 얘는 될 수 있다. 자, 리을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니 없니? 될 수 없지.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가로선을 그으면 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총체적 난국이 생기지. 여기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점이 생기니까 안 되기도 하고 밑에서는 또 안 만나고 있으니까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리을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어서 리을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다. 다음 211번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원인곱하기 좋은 문제니까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고 봅시다. 자, 211번 문제는 역함수의 이제 식 구하는 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역함수의 식을 구할 일은 거의 없기는 해. 아예 없다고 말하기 힘들고 거의 없기는 한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의 역함수를 구해달래. 자, 그럼 우리 역함수다라고 하면 x의 역할을 y가 할 거고 y의 역할을 x가 할 거니까 어떻게 하기를 쓰냐면 x 대신에 y를 대입할 거고 y 대신에 x를 대입한 다음에 식을 y는 어쩌고 저쩌고 꼴로 정리하면 되겠다. 사실 역함수식을 내가 구할 일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게 힘들어서 그래. y는 어쩌고 저쩌고 꼴로 정리하는 게 사실 이제 1차 함수가 아니면은 거의 힘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고 x 대신에 y를 대입할 거니까 우리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x는 3y 더하기 2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얘를 이제 y는 어쩌고저쩌고 꼴로 바꿀 거니까 y는 한쪽으로 몰고 y가 아닌 애들은 한쪽으로 몰면 한 번만 차근차근 할게. 그럼 3y는 x-2가 될 거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이렇게 y는 어쩌고 저쩌고 꼴로 정리가 된 거니까 얘가 역함수식이 되겠다. 좀 어렵지 않게 생각 소용이 별로 없는 문제가 될 거예요. 넘겨서 213번을 우리는 잘해요. 213번에다가 별표를 지금 3개 치고 싶은데 한 개만 칩시다. 우리는 대부분의 문제, 진짜 거의 싹 다 역함수의 정의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자, fx가 2x 플러스 1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f 인버스 5는 a 요거를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두 번째로 f 인버스 b는 5를 구해달라고 했어. 자, 원래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 수 있냐면 지금 내가 fx는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y는 2x 플러스 1이다 라는 식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역함수 식을 뭐 구하라면 구할 수도 있어. 역함수 식을 찾아가지고 걔를 f 인버스 x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값을 찾아도 돼. 얘를 이용해서 찾아도 되지만 이런 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절대 안 하고 싶다. 이미 문제에서 뭐가 주어져 있냐면 fx가 주어져 있잖아. 나는 문제에서 주어진 fx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싶은 거지. 그래서 뭘 쓸 거다? 나는 무조건 정의를 쓸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fa는 b이면 f 인버스에다가는 뒤집으면 될 거라고. f 인버스 b는 a이다. 요거를 쓸 거야. 그럼 이렇게 f 인버스 5는 a이다를 보자마자 쟤를 f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얘를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f a는 5다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fa가 오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만인 거죠. x에다가 a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이 5가 되고 싶은 거니까 따라서 a는 2다라고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f 인버스 b는 5라고 했으니까 얘를 주어진 fx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둘이 자리 바꿔서 f5는 b다 얘를 이용하면 될 거고
그럼 fx가 2x 플러스 1이니까 f5는 11이 되겠지. 그래서 b는 11이다 라고 굉장히 편하게 주어진 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모든 문제를 우리는 싹 다 이렇게 풀 거다. 자, 215번도 그냥 밑에다가 바로 한번 해볼게. 자, 215번도 밑에다가 한번 해보면, 자, 지금 fx가 ax 플러스 b인데 문제에서 f 인버스 마이너스 1은 1이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3은 2일 때 문제에서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해야 해. 자, 지금 문제에서는 fx의 식만 하나 따로 줘놓고서는 정보는 싹 다 f 인버스 x 역함수를 이용해서 준 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얘를 이용해서 역함수식을 찾을 수도 있어. 찾으라면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절대 f 인버스의 식을 찾아서 문제를 풀지 않을 거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얘네들 주어진 정보를 다 바꿔서 쓰자는 거지. f 인버스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고 싶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오고 싶다라는 거야. 얘네 둘이 자리 바꾸면 f에다가 2 집어넣으면 3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구하라는 거 f 인버스 1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네모다라고 하면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1이 나오니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얘네 둘을 활용해 봅시다.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f2가 3이니까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는 3이다.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는 4가 나오겠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따라서 fx가 4x 마이너스 5였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1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얘가 1 되는 거 찾으면 되겠지? 그럼 4x는 6이니까 x는 2분의 3이다. 즉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1이 될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만 잘 연습하면 진짜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는 진짜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은 이상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고, 다음은 역함수의 성질과 그래프까지 가봅시다. 충분히 좀 무난하게 99초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이제 역함수의 성질과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 96쪽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 해봅시다. 우리가 그 집합에서 복잡한 집합의 연산 문제를 많이 풀었듯이 이 함수에서도 함수의 연산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 거거든. 이제 여기 사실 역함수의 성질이라고 하기보다는 함수의 연산이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거야. 함수의 연산. 함수의 연산이다라고 하면 두 개를 의미하거든. 뭐랑 뭐 바꿨냐면 합성함수랑 역함수밖에 없어.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함수 연산 문제를 풀게 될 거야. 자, 우리 이제 아까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성함수의 성질을 세 가지를 배웠는데 이 연산에 쓰이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는 거는 뭐 연산에서 쓰일 수가 없고, 우리 뭘 배웠냐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F 도트 G를 먼저 연산하고 H를 연산하나 G 도트 H를 먼저 연산하고 F를 연산하나 같다. 요거 하나 배웠었지?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합성함수는 순서만 중요하다. 이 순서라는 게 뭘 먼저 한다는 순서가 아니라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FGH 이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만 잘 지키면은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 두 번째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 우리 항등함수 I로 쓴다 그랬잖아. 항등함수는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합성함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항등함수가
i로 표현이 될 거고 얘는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이 두 개를 이제 배운 상태에서 나머지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듯이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될 거야.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을 떠올리면 돼. x가 이렇게 있고 y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x에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다고 쳐보면 요 길을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인 거지.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야. 그러면은 방향을 뒤집었다가 다시 방향을 뒤집으면 A에서 B로 가는 함수가 될 테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성질이야. 여기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 전부 다 마찬가지야. 원래의 함수랑 그거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될 거냐면 항등함수가 될 거야. 마치 우리가 어떤 수랑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듯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될 거고, 선생님이 아까 잠깐 스포를 했는데 얘는 교환법칙 성립한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건 역함수랑 함수를 합성하건 항상 걔는 항등함수가 될 거다. 그래서 이 풍산자에서는 요거를 좀 밑에다가 써놨는데 여기서 파생된 게 하나가 있거든. 파생된 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대. 어떤 함수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대. 요거이면 반드시 F와 G는 역함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둘이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는 건 오직 뭐밖에 없다? 역함수 관계밖에 없다. F와 G가 역함수 관계이면 둘이 역함수 관계이면 합성해서 항등함수이듯이 합성해서 항등함수이면 둘은 무조건 역함수 관계다. 즉 F는 G 인버스와 같다. F 인버스는 G와 같다. 이거까지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얘도 이제 좀 중요하게 쓰이는데 마치 집합의 연산에서 드모르간 법칙처럼, 드모르간 건 말이 좀 다르나? 비슷한 개념인데 만약에 내가 합성함수의 전체 역함수를 구한다고 치면 이 역함수가 분배가 될 건데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바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해. 역함수가 분배가 되면 순서가 바뀌어. 그래서 인버스가 G랑 F에 이렇게 분배가 될 텐데 G가 왼쪽으로 오고 F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성함수의 연산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쓰는 두 가지가 이 두 개예요. 자, 얘도 왜 순서가 바뀌는지를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X에서 항상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는데 Y로 가는 함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하면 F 이렇게 해볼까? G 자,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이 뭐냐면 G 도트 F 도트 G지. 얘가 지금 F 도트 G. 그치? F 도트 G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놓잖아. 요거의 역함수를 취해보는 거야. 역함수. 지금 무슨 뜻이냐면 F 도트 G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거를 이렇게 A에서 C로 간 대로 압축시킨 거잖아. 그럼 이걸 거꾸로 가면 C에서 A가 되겠지. 그럼 거꾸로 돌아오는 길을 한번 만들어봐. 거꾸로 돌아오면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얘 지금 C에서 B로 가는 게 F의 인버스고 B에서 A로 가는 게 G의 인버스가 될 텐데 거꾸로 갈 때는 당연히 G랑 F 중에 뭐가 먼저 영향을 줘야 돼? F가 먼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C가 A로 돌아갈 때는
F의 역함수로 먼저 왔다가 G의 역함수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배하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게 G 인버스 F 인버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우리 여기 이렇게 X가 있으면 요게 먼저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요게 영향을 주니까 F가 먼저 영향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둘이 위치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합성을 역함수를 취하면 방향이 거꾸로가 되기 때문에 둘의 위치가 바뀐다. 이것도 쉽게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함수의 그래프가 y랑 x의 대칭이다라는 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제 연산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연산 문제가 217번 하나밖에 없기는 해. 근데 이제 이거 시험에는 꽤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RPM이나 선생님도 이제 프린트로 셀을 나눠줄 건데 거기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17번 한번 보면 자, fx는 x 플러스 1이고 gx는 2x 플러스 8일 때 문제에서 뭘 그리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 합성함수를 준 거지. f 도트 g 도트 f의 인버스 도트 f 요거에 1의 값을 이렇게 이제 집합 연산하고 별로 다를 거 없어. 우리가 연산할 때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해결해 나갈 거니까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해결을 해보면 될 거야. 얘는 지금 역함수,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하면서 어떻게 돼야 돼? 둘이 순서가 바뀔 거야. 그래서 얘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얘는 둘이 순서가 바뀌어서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여기 지금 앞에 F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F가 있어서 요거에 1을 계산을 하면 될 거야. 합성함수는 지금 4개의 함수의 합성을 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했지? 순서, 방향만 지키면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기 한번 포커스를 맞춰봐. 여기 둘이. 이 둘이 보면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상 뭐가 된다 이거? 항등함수가 될 거야. 항등함수가 될 거야.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조금만 차근차근 써보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니까 어떻게 바뀔 거냐면 항등함수 합성 G 인버스 합성 F의 1이 될 텐데 항등함수는 합성함수에 전혀 영향을 주니 못 주니 얘는 곱하기 1 같은 거니까 영향을 못 주지 있으나 마나는 없어질 거야. 결국은 요거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요거 구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항상 저렇게 써있으면 이렇게 바꿀 거라지 G 인버스 안에 F 1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돼. 그럼 F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2네. 그래서 G 인버스 2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겠지? 우리 항상 역함수 값이 나오면 나는 뭘 쓸 거다? 정의를 쓸 거다. 그럼 G 인버스 2는 A다 라고 하면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둘이 자리 바꾸면 그건 뭐가 성립할 거야? GA는 2가 성립하겠지. 늘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GX가 2X 플러스 8이니까 2A 플러스 8이 2가 되고 싶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지. 합성함수 연산은 몇 개 해보면 맨날 똑같은 걸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다음에 219번은 이거 보면서 해봅시다. 우리 아까 했던 문제랑 똑같아. 이거 그림을 보면서 해봅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제일 쉽다고, 사실 이런 문제를 도대체 왜 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일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되게 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괜히 좀 복잡해 보이거든. 그래서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fx랑 y는 x 그래프를 준 상태에서 f 도트 f 인버스 c의 값을 구해달래. 자,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f 도트 f의 인버스의 c의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얘를 이제 인버스로 분배하면 둘이 자리가 바뀔 텐데 둘이 똑같으니까 f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의 c를 구해달라는 거고, 얘는 그러면 f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c 요걸 계산해달라는 문제로 바뀌겠다. 자, 한 번만 진짜 잘 해보면 되게 쉽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f 인버스 c의 값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에 대한 고찰을 해볼게. 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자, 두 가지가 있어. 자, 뭘 써도 좋아.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하는데 우선 첫 번째 정석적인 걸 먼저 설명해 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F 인버스 C를 네모다라고 하면 정의에 의해서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F 네모가 C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C가 되니?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아. 자, 그럼 잘 봐봐. 지금 함수 값이 C나요? 함수 값이 C인 점을 찾아보면 여기죠. 여기서요. 이게 지금 y는 fx를 요거니까 함수 값이 C인 점이 여기야. 그러면 그때의 값이 여기가 네모가 되겠네. 네모가 되겠네. 그럼 얘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 늘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거다? y는 x의 도움을 받을 거라고. 그럼 여기 지금 y는 x랑 만나는 점을 찾아보면 여기가 b니까 아 얘가 얼마라는 거야? b다라는 거야. 아 그래서 네모는 b구나. 얘가 b구나. 라고 찾는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고 자 혹은 어떻게도 찾을 수 있냐면 사실 같은 방법인데 f 인버스 c니까 거꾸로 가자는 거야. 거꾸로. 얘가 y 값인 거니까 y 값이 c인 애를 찾아보자. 그래서 얘 사실 똑같은 방법인데 얘 y 값을 c로 가는 애를 거꾸로 집어넣는 거지. 거꾸로 집어넣으면 아 여기고 여기는 b가 되겠다. 그래서 거꾸로 대입하는 거다. 역함수라는 게 거꾸로 y에서 y를 이용해서 x를 찾겠다.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지. 그럼 이 짓을 몇 번 해달라는 거야? 두 번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C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얘를 함수 갖는 애를 찾으면 누구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어? A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지. 얘도 결국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야. F 인버스 C가 B다. 알파벳이 한 개 내려갔잖아. 그러면은 두 번 해달라는 거니까 알파벳이 몇 개 내려가겠어? 두 개 내려가겠지. 그래서 A가 답이 돼. 늘 이런 식이 될 테니까 몇 번만 해보면 참 이런 문제를 굳이 시험에 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렵지 않게 잘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221번을 좀 봅시다. 자, 221번에 자, fx는 221번에 별표를 좀 하나 치고 fx는 2x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역함수의 교점 x 좌표가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제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만 좀 이제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을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y는 fx와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었어. 이게 우리 어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100% 요거를 쓰게 될 거야. 둘이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쓰게 될 거라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볼게. 대충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봅시다. 만약에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볼게. 만약에 이게 y는 fx다 라고 해보면 우리 요거의 역함수 그래프를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의 역함수 그래프를 한 번만 생각해보면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다 라고 했거든. y는 x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보면 이게 y는 x다 라고 하면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길 거냐면 얘를 y는 x로 저보다 폈을 때 찍히는 좌표가 될 테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좀만 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야. 얘가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교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교점. 자, y는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100% 이것만 쓸 거라 했어. y는 fx고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니 어디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다. y는 x 위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 이 둘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서 발생할 거냐면 y는 x 위에서 발생하게 될 거야. 우리 계속 앞에서부터 내가 f 인버스 a의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fx로 바꿔서 풀 거다라고 했잖아. 무슨 말이었냐면 fx의 식이 주어졌을 때 나는 인버스 fx의 식을 찾는 짓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절대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우리 원래 이 둘의 교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면 두 식을 구해서 같다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런 짓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할 거라고. 어차피 어디서 발생하냐면 y는 x 위에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러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니 주어진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면 그만일 거야. 우리는 늘 문제를 어떻게 바꿔서 풀 거냐면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반드시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찾겠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두 역함수 사이에 교점이 된다. 자, 여기서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하나만 할게. 이렇게 하면 다 될까? 다 될까? 안 돼. 역함수랑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사실 y는 x 위에서만 발생하진 않아. 다른 데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y는 x 밖에서 발생하는 거는 절대 안 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y는 x 위에서만 발생한다고 말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풀 거야. 선생님 안 되는 거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 몰라도 돼. 그냥 듣고 있어도 돼. 만약에 내 극단적인 거 하나 만들어볼게.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 역함수 구하잖아. yx, y 자리 바꿔서 역함수 구하면 자기 자신 나와. y는 마이너스 x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역함수. 그럼 둘의 교점 봐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와. y는 x 위에서는 나오지 않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나온다. 근데 이런 거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요거만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안 쓸 가능성이 높은데 가끔 나오기는 해. 영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영역. 자, 만약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 혹은 넓이를 구하시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쳐볼게요. 선생님 이제 그림을 그려놨잖아. 지금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가 이 나뭇잎 모양이 되겠지. 이 나뭇잎 모양. 이 모양이 될 거야. 이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 쓸 거냐면 둘이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걸 사용을 할 거거든.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방법을 써볼 거야. 그럼 선생님이 항상 나 역함수식 안 구할 거라 그랬잖아. 내가 y는 fx 알고 있고 y는 x를 알고 있거든. 그러면 요 넓이는 적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계산해서 구할 수 있는 거 같네. 요 넓이. 내가 y는 x랑 이렇게 쓸게. y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는 만약에 계산할 수 있다면 계산할 수 있을 거야. 뭔가 새로운 식을 찾지 않아. 그럼 지금 y는 x에 대해서 둘이 대칭이니까 여기 면적의 넓이랑 여기 면적의 넓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니?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넓이를 구해서 몇 배 해주면 되겠어? 2배 해주면 돼. 2배를 해주면 그게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면적의 넓이가 되겠다. 참고로 좀 시험 문제 까다롭게 내는 데서는 저런 거 돼. 시험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1차 함수를 좀 계산이 귀찮을 뿐이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문제는 되게 쉬워지는 거야. 다시 fx는 2x 플러스 a랑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4다. 그러면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늘 문제를 어떻게 바꿀 거라 그랬어? y는 fx와 y는 x로 바꾸기로 했잖아. y는 x의 교점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4다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가 바뀌겠지. 그럼 우리 두 함수의 교점 식이 같다. 2x 플러스 a랑 x랑 같다. 요거의 해가 4다라는 거야. 이렇게 4 집어넣으면 a는 마이너스 4라고 쉽게 구해지겠지. 꼭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함수 방정식 나와 있는데 이걸 뭐 사실 이것도 왜 여기다 넣었는지 나는 알 수가 없거든. 함수 방정식을 왜 여기다 굳이 넣었을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함수 단원에서 배우기 하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 배울 건 사실 1학기 때도 가르치던가 1학기 때도 그렇게 막 문제도 내고 했으면서 함수 방정식 별건 아니라 함수의 형태로 써있는 식의 관계를 줬을 때 그걸 이제 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거든. 문제로 바로 볼게. 근데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아니야. 223번 보면 f의 x 곱하기 y는 fx 더하기 fy는 fy 빼기 2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f2는 3일 때 문제에서 뭘 배달하냐면 f2분의 1을 값을 구해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다양한 함수의 형태로 써인 함수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식을 줬을 때 저걸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고 불러. 함수의 형태로 써있는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함수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데 함수 방정식은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이런 함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 적절한 수를 x, y에 일일이 대입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럼 적절한 수라고 했잖아. 어떤 게 적절한 수일까? 잘 찍으라는 거야. 잘 찍으라는 건데 당연히 팁은 존재하겠지. 팁은 뭐냐면 팁은 자,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합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0을 보통 대입을 해볼 거고 곱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1을 보통 대입을 해볼 거야. 이 합이랑 곱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걸 얘기해. f의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합의 형태야. 이러면 0, 0을 대입을 먼저 해볼 거고 곱은 이런 거 f의 x 곱하기 y 꼴로 되어 있으면 1, 1을 대입해보겠다라는 거야. 근데 매번 이걸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매번 이걸로만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저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에요. 그럼 지금 얘는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넣어보고 싶은 거는 1이야. 물론 이 주어진 값도 쓸 거지만 보통은 1을 많이 대입을 해볼 거야. 1을 많이 대입을 해볼 거야. 자, 선생님이 x에다가 1, y에다가 1을 한 번만 대입을 해볼게. 선생님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약간 상수의 지혜 같은 거야.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 자, x에다가 1,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좌변은 f1 되지. 1 곱하기 1이니까 f1은 f1 더하기 f1 빼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f1 한 개 지우고 마이너스 2 넘어가면 f1은 얼마다? 2라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야. 사실 1을 왜 찾은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2의 값을 줬고 2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지? 둘이 곱하면 얼마니? 1이지? 그래서 써먹은 거야. 여기다가 하나 여기 f2의 값 2분의 1이니까 1을 그래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x에다가 2 집어넣고 y에다가 2분의 1을 한번 집어넣을게. 이렇게. 그럼 여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좌변은 f1이 되겠지? f1은 f2 더하기 f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근데 f1 나 방금 찾았잖아. f1 얼마 나왔냐면 2 나왔지. 그럼 2는 f2는 문제에서 3이라고 줬네. 3 더하기 f2분의 1 빼기 2가 돼서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f2분의 1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렇게 찾는 거야.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뭐 딱히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라 숫자 잘 찍어서 푸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사실 함수방정식은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되게 좀 의미 있게 쓰이기는 해. 되게 의미 있게 쓰이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푸는 정도로만 할 수 있다. 오늘 목표로 하는 데까지 잘 나왔어.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 4시 반까지 99쪽까지는 좀 풀고 갔으면 좋겠어. 시원이랑 하랑이는 잘 보고 있겠지? 99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지? 선생님이 좀 이제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 정리할 게 좀 많거든. 우선 페이지 99쪽까지는 생성자 싹 다 풀면 되고, 넘기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이거 넘기면 한 걸음 돼요. 특수로 절대값 비호가 들어있는 그래프거든. 물론 확인할 거야 나랑. 확인할 건데 사실 교과서에는 없어 이게. 교과서에는 없어서 지금 함수까지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뭐가 많지만 다음 주에 할 거고, 짝함수, 호랑수 쭉 다 이제 다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이라서 어쨌든 우리 끝난 거야. 다 끝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넘기면 뭘 해야겠어? 넘기면요? 112쪽에 실전 연습 문제를 해야겠지. 순산자 112쪽에서 114쪽까지가 숙제가 될 텐데 이것도 숙제가 될 텐데 안 풀어도 되는 건 없다. 알 수 있다. 특수부달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 할 건데 지금 여기 지금 교과서에 빠진 건 없어서 다 하면 돼. 이거 다 풀면 돼. 뭐 풀 수 있는 문제 없어. 네. 이거 다 하면 되고, 그다음에 RPM 당연히 함수 끝까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는 문제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RPM 함수 끝까지 하면 되는데 유형 23 안 해도 되고. 23 아직 안 했으니까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프린트를 줄 건데 이거 센이거든 센. 네. 센인데 C단계 빼고 B단계까지만 있는 거야. 어려운 건 없는 거야. 아. 문제가 좀 많은데 이게 정상이야. RPM 너무 적어. 자 얘도 530번까지 하면 되거든요. 센 530번. 쌤 530번이요? 잘 봐. 잘 보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야 하고도 남아야 되고, 요거는 내 희망이야 희망.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 내가 막 시간이 없는데 막 요것도 잘 못한 상태에서 이것까지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거 완벽하게 하고 시간이 되면 요걸 하라는 거야. 요것도 질문을 받긴 받을 건데 우선 다음 주 토요일날 요 두개 질문 받고 함수 뒷부분 해가지고 정리하고 끝낼 거니까 요거 우선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네. 15분 남았는데 15분. 뭐 그냥 끝내줄게. 남아서 30분까지 문제 풀고 갈 사람 풀고 가도 되고, 집에 가서 풀 사람들은 집에 가서 풀어도 되고. 그러면 그 도형 수업은 아직인가요? 도형 수업은 선생님이 유찬이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뭐 하는 거 없지? 네. 선생님이 다른 저반 애들 거기 수업해야 되거든.